최근에 이 금융 시스템의 위기와 한국 부동산의 버블에 관한 문제를 한번 연결을 해서 자유스럽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는 자 그거하고 이런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우리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미국이 망하든 말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문제가 돼가지고 부실 자산, 그 부실 자산이 문제가 돼가지고 은행들이 파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별 문제가 없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파산한 거야. 근데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이 국채였다라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막은 게 실리콘밸리 뱅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행은 별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중론이에요. 거기서 다 충격이 온 거예요. 자본주의 시스템에 충실했어. 오히려 돈이 대출해줄 기업들이 없으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좀 오고 나스닥 시장에 그래서 오히려 그 채권에 더 투자를 했어. 국채에 투자했는데 그게 미실현 손실로 이제 발생을 하면서 뭐라 할까요? 인출해줄 돈이 부족하게 된 거죠. 결국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게 망했다라는 거야. 근데 금리 인상을 왜 했겠냐고. 그동안 자산시장에 버블이 많이 꼈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거기에 미국의 딜레마가 있고, 미국 경제 성장 동력에 어떤 한계점이 왔다라는데 어떤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돈을 조이고 돈을 풀어서 경제를 확장하고 수축했는데 그런 돈놀이에 한계가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 자산들이 폭등하는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폭등했던 거고 그런 거 보면 시장이 굉장히 뭐랄까요 빨라요. 어떤 반응하는 속도가. 그리고 금값이 또 폭등했던 거고 그렇게 된 거죠. 뭐 나머지 잡코인은 다 떨어지는 거고 뭐 주식시장도 당연히 폭락을 하는 거고 금융시장이니까 뭐 부동산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자 중요한 거는 버블이 껴서 결국은 많이 풀린 돈이 버블을 만들어서 그 버블이 빠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 경제도 결국은 버블 경제잖아요. 그죠? 우리 경제는 특히나 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의존하는 게 많고 그리고 최근에 몇 년에 부동산 PF로 나간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노출액이 191조 거의 200조에 가깝기 때문에 그거 터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야. 뭐 부동산 PF로 나간 상품들이 아파트도 문제지만 아파트도 서울 외에는 거의 분양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 외의 상품은 더구나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건 터지는 것은 시간 문제고 그것들이 터지는 징후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은 풍전등화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부동산 시장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지금 부동산 PF가 지금 약한 골이라고 벌써 신문에 나오잖아요. 뭐 주식시장은 계속 지금 레벨 다운을 계속 하는 것 같고 이제 장중에 또 이렇게 한 번은 반등을 줄 수는 있어요. 아직은 위기가 본격화된 건 아니니까 위기가 온다고 해서 바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2008년 금융위기도 이렇게 한 후에 6개월, 1년 뒤에 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의 반응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위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은 전에 2008년 금융위기와는 다르다. 이거는 금융 시스템의 붕괴는 아니다. 라는 말을 조심해야 돼.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게 사건이 터졌을 때 시장에서 어떤 충격을 주고 어떤 상품이 충격을 주고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 자산 시장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자, 제가 계속 이것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부동산 얘기를 하지도 못해. 할 필요도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부동산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부동산을 사면 안 돼. 지금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된 거 아니야.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은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은행이 파산하고 은행들이 대출을 못 내보내고 오히려 대출 나갔던 것들을 회수해야 되는 타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뱅킹런에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제2금융권, 뭐 새마을금고, 뭐 증권사 나갔던 돈을 지금 회수하는 타임이야. 그러면 대출 금리가 더 세질 가능성이 많아. 채권 발행 금리가 더 세질 가능성이 많아. 그러면 못 갚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건설사들은 마구 할인 분양에 나올 수 있는 거야. 마구 할인 분양에 나온다니까. 안 팔리는 거 할인 분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이 폭락하겠지. 그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절대로 부동산 사면 안 된다니까. 할인 분양을 하거나, 그죠? 그게 세일을 할 때 사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금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가 이번 주에 큰 문제가 되었던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어떤 커피숍을 하나 인수해도 주말에 1박 2일에 인수는 못해. 몇 천만 원을 권리금을 줘도 그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 그죠? 그리고 그 자산도 거기 시설도 좀 시설 가격도 얼마 나오는지, 그죠? 그런 걸 다 알아보고 나서 그리고 도대체 저기 손님이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입지는 좋은지 하면 한 1, 2주 걸린단 말이야, 인수하는데. 근데 이거는 30억 달러인가요? 그죠? 뭐, 몇십 조가 되는 몇십 조, 몇백 조가 되는 세계 랭킹 9위가 되는 은행을 1박 2일 안에 인수했다. 엄청난 위기가 왔다라는 거야. 이거 자체도 엄청난 위기야. 그냥 억지로 UBS가 인수를 했다. 가격은 그렇다 치고 스위스 중앙은행이 전격적으로 뭐 지원을 하겠다라는 보증하에 헐값에 인수를 하게 된 거죠. 헐값에 팔았고 헐값에 인수하게 된 거지. 그 자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이렇게 큰 은행이 1박 2일에 인수하고 그걸 또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유럽의 각국의 나라들이 승인을 해줘야 돼. 독점체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그냥 무조건 승인이야. 아니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고. 이런 사태 자체가 이거는 금융위기야. 위기라니까. 우리는 위기에 왔다니까 여러분. 자, 제가 그건 뒤에서 얘기할게요. 자, 진도 나가야 돼요 지금. 진도가 급한 거야. 자, 이렇게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그 안에서 뭔가 부실한 게 튀어나올 거란 말이야. 도대체 저 회사는 왜 저렇게 폭망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직은 안 나왔어. UBS가 인수를 해서 실사를 이제부터 해야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때 실사를 해서 부실 채권들 나오고 뭐면 그때 사건이 터지고 그때부터 주식이 본격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나온 게 AT1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부터 봐야 돼. 이거부터 일단 채권 시장에 파장을 주고 있다라는 거야. 자, AT1이 뭐냐면 이게 아주 재밌는 상품이야. 자, 우리가 이런 사건이 터져야 이런 전문 용어를 알 수가 있어.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또 공부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덕분에. 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의 자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은행이 망하면 정부의 자금이 투입이 됐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못하겠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해서 일종의 제도를 만든 거야. 신종 자본증권이라는 게 AT1인데 이걸 만든 거야.